안녕하세요. 저는 동상이몽이었던 전 남편과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게 딱 저희 부부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전세 생활 청산하고 내 집 얻어서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고, 전 남편 놈은 딴 생각으로만 가득 차 결국 스스로 집알등 찍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4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 매장 수리기사로 일을 했었고, 저는 한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어요. 남편네 부모님은 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셨어요. 엄마는 옷수선집을 운영하셨고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별로 여유로운 집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부지런하고 또 잘 살고자 하는 의지는 컸었던 만큼 결혼하면 같이 으쌰으쌰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5천만 원을 모았었고 남편은 3,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을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365일 집안이 눅눅하고 벽면에 곰팡이까지 잘 끼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꼭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다 보니 집이 어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토피도 있었는데 집이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자주 생기다 보니 아이한테 특히 안 좋았었거든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이라서 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에도 너무 힘들었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추가 대출을 받고 2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고 7개월 만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 출산과 동시에 원래 다니던 쇼핑몰은 그만뒀었는데 저희 언니가 동네에 반찬 가게를 열었거든요. 매장 판매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인터넷 주문도 받는 곳이라 바빴는데 언니가 여기 와서 알바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대출도 많아서 갚아야 되고 앞으로 아이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들 테니 저도 하루빨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도 안 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언니네 가게로 출근을 했었어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곧바로 언니네 가게로 가서 반찬 만드는 거 거들고 오픈 준비하고 제가 직접 경차 하나를 끌고 다니며 배달도 했습니다. 빠듯하게 5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과 동시에 아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아이 자고 나면 집안일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고 피로 때문에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단하다면 고단했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건 어쨌든 저희 가족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작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옮겼고 저나 남편이나 돈 열심히 벌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갈등이 좀 있었다가 결국 크게 싸움까지 났고 홧김에 남편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저도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다른 곳에 취업할 거라고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맘때 전자담배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걸 해보겠답니다. 너무 뜬금없는 분야기도 했고 가게를 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하지만 남편은 그 가게를 꼭 해보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하는 가게다 보니 반드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남편은 호언장담했죠. 자기가 잘할 거라고. 그래서 금방 장인어른 돈도 갚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호기롭게 가게를 열었고
초반에는 정말 꽤 잘 됐습니다. 남편이 열성적으로 하기도 했고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영업도 했죠. 초반에는 매출이 꽤 괜찮아서 이대로라면 금방 부모님 돈도 갚고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초반 기세가 꺾이고 나니 그 후부턴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는 나와 주었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는 돈에서 일정 부분은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모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저도 일을 했기에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반반 낸 돈을 합쳐서 생활비를 썼어요. 저는 제가 버는 돈에서 생활비와 대출금을 빼고도 조금이나마 적금도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전세가 아니라 내 집 살 때 도움이 되고자 쓸 거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거죠. 저는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아서 쇼핑몰에서 일을 했을 정도로 나름 멋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부턴 제 관심사가 옷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되었고 그때부터 옷과 치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끊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옷 사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으면 결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원래 있던 옷으로만 돌려 입었고 어지간해선 1년에 한두 벌도 새로 안 샀던 것 같아요. 아이 옷과 남편 옷은 사줘도 제 옷은 새로 사는 법이 거의 없었죠. 또 외식보다는 집밥을 주로 먹었는데 어차피 제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니 안 팔린 반찬 들고 와서 밥을 먹으면 돼서 반찬값은 들지 않았죠. 또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뭘 시켜 먹자고 하면 제가 집에서 해주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해주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시판 치킨 사놓은 걸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었죠. 제가 그렇게 해줘도 남편은 이런 거 말고 가게에서 파는 게 먹고 싶다고 잘 징징거렸습니다. 참 철딱서니도 없었죠. 저는 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등바등 대출 갚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야 생각이지만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헛짓거리 같기도 하고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프게도 느껴졌거든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허튼 돈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모으며 살아가던 도중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돈 잘 모으고 있지? 무슨 돈? 생활비 내는 거 말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갚아야 되는 돈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근래 들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모으고 있었다는 거야? 모을 돈이 어딨냐. 월세 내고 물건 들이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 생활비도 겨우 맞춰서 내는 수준이라니까.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불경기라 그런가. 요새 좀 그렇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씩 남편 가게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손님이 있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 근방에 전자담배 가게가 딱히 없어서 그런 건지 남편 가게로 많이 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매출을 얻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주는 매출은 터무니없이 적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못 버는데 저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이제 와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죠. 차라리 예전에 창업을 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제 와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만큼 내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언니네 가게가 번창하고 있었고 언니가 월급도 많이 올려줬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짠순이 다 됐다고 장난치면서도 한편으론 저를 좀 안쓰럽게 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옷 사입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더니 예전에 권수영은 어디 갔나 싶다 너 보면. 아줌마 되면 똑같지 뭐. 너 그 옷 엄청 옛날부터 입었던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 옷이 편해. 색이 너무 바랬다. 뭐 어때? 목도 안 늘어났고 이만하면 괜찮지. 언니가 옷 좀 사줄게. 휴일 때 같이 백화점에라도 가자. 됐어. 필요 없어. 멀쩡한데 뭐. 차라리 그냥 돈으로 줘. 아우, 짠순이 정말. 장난이야. 나 정말 옷 필요 없어. 어차피 내내 가게에서 일하고 배달 다니고 애 보는데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하냐? 언니나 사 입어. 저는 그렇게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인데 예쁜 옷, 새로운 옷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괜히 그런 것에 조금씩 돈 쓰는 버릇 하다 보면 돈 나갈 일이 투성이잖아요. 옷 사면 가방도 사고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아무것도 안 꾸미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언니가 말하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기분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옷이 맨날 그거밖에 없어? 이게 뭐 어때서 우리 언니랑 똑같은 소리에. 좀 꾸미고 다니지. 다른 애엄마들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요즘 애엄마들은 다 예쁘게 하고 다니던데. 됐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리고 돈 아껴야지. 궁상 좀 떨지 마. 옷 그거 뭐 몇 푼 한다고. 궁상이라도 떨어야 나중에 집이라도 사지. 알뜰한 마누라 얻었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참도 고맙다. 저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털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뜬금없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내려놓더라고요. 이게 뭐야? 옷들인데 새 건 아니고.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안을 열어봤더니 옷들이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태도 좋은 데다 브랜드 옷들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껴있고요. 어머, 이거 비싼 데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어디서 났어? 석규 형님, 형수님 거야. 석규 형님? 내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 한우 고깃집 한다는. 아, 남편은 그맘때 남편네 가게 근처에서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는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과 부쩍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 고깃집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규모도 좀 있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가격도 꽤 나가고요. 그곳을 운영하는 그 형님도 돈이 꽤 있고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 옷들은 그 형님의 와이프분이 입던 옷인 것 같았죠. 상태 괜찮은데 안 입는데? 그 형수님이 워낙 새 옷 사고 쇼핑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 내가 입으라고? 괜찮으면 당신이 입고. 당연히 괜찮지. 하면서 저는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떨떠름하게 보더라고요. 왜? 아무리 그래도 어두운 옷인데 기분 괜찮아? 뭐 어때?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왜 그래? 입으라고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렇게 덥석 입는다고 할 줄은 몰랐지. 상태 멀쩡하고 입으라고 준 옷인데 뭐. 일부러 중고 매매도 하는 마당에 잘 됐지. 예쁘네. 제 말에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그 옷들을 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다녔는데 저희 언니도 알아보더라고요. 수영아, 너 새 옷 샀어? 아, 이거? 비싼 데 거 아니야? 얻은 거야. 산 건 아니고. 어디서? 저는 남편이 한 얘기를 해줬고 언니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뭘 얻어 입어. 그냥 새로 사지. 뭐 어때서 그래. 멀쩡하고 이쁘기만 한데. 괜찮지 않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랑 너랑 옷 사이즈가 비슷한가 보다. 그러게. 저는 그렇게 그 옷들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그 뒤로도 옷을 한아름 한 번 더 갖다 줬어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옷을 엄청 자주 사나 봐. 거의 새 거 같은데. 부자들은 다르네. 부자는 무슨. 고마워서 반찬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안 입는다곤 옷들인데 뭐.
저는 어쨌든 옷 안 사도 되니 좋다고 생각하며 그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탁을 한번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웬 영수증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는데 숙박업소 영수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뭔가 봐서는 안 될 걸 본 느낌이었죠. 그 형수님이라는 사람이 본인 남편이랑 이 숙박업소에 간 걸 수도 있지만 왠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석규 형님이란 남편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일도 아니고 괜한 분란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구겨서 버렸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제 일도 아니니 저도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일이 불거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볼일을 좀 보러 나가야 된다고 가게를 두어 시간만 좀 봐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다가 카운터 부분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쌓여있는 종이 더미에서 카드 내역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쓰는 남편 명의의 카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별로 관여 안 했었거든요. 버는 돈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용돈 쓸 때 쓰는 카드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세서를 본 저는 눈과 입이 떡하니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남편은 한 달 카드값이 3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저희 생활비가 250 정도인데 남편 혼자 쓰는 카드값이 300 이상이 나온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썼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내역을 찬찬히 보는데 백화점, 쇼핑몰, 이게 다 뭐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제일 황당한 건 숙박업소에서 쓴 내역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죠.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저는 그때까지 상상조차 못했었죠. 웃기는 소리지만 바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피는 건 줄 알았어요. 시간이든 돈이든요. 그런데 남편은 내내 가게에만 매여 있고 생활비도 겨우 낼 정도로 매출이 빠듯하다고 했는데 웬걸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뛰고 목소리까지 마구 떨려오더라고요. 언제 들어와? 아직 멀었는데. 지금 당장 들어와. 왜 그래?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에서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들끓었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30여 분 정도 가게 안을 씩씩대며 돌아다니고 있으니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들어오는 남편 면상에 명세서를 들이밀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도 순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뭐? 이거 석규 형님 거야. 장난쳐? 이거 당신 카드잖아. 내 카드는 맞는데 석규 형님이 대신해서 좀 쓴다고.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실은 석규 형님이 형수님 몰래 바람을 피고 있거든. 그런데? 형수님이 경제권을 다 들고 있으니까 어쩔 방도가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 쓰는 건 다 자기가 갚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어처구니 없었는데 친한 형님인데 어떻게 거절해. 알잖아. 석규 형님이 나름 요 근방을 꽉 잡고 있는 거. 나도 여기서 장사하는 입장인데 형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피는 돈을 당신 카드로 쓰고 있다고? 그 돈은 당신한테 돌려주고? 오. 그럼 통장 내역 보자. 돈 돌려준 거. 아직 안 줬어. 조만간에 받을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그 석규 형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봐. 아니면 지금 찾아가 보던지. 아, 어떻게 그래. 형수님이랑 같이 있을 텐데. 당신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 형님이 바람을 피는 건데 왜 그걸 당신까지 동조하고 도와줘?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형님이 우리 가게로 손님도 많이 보내준단 말이야.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했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말이 별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얘기 계속 해봤자 남편은 박박 우기고 있고 소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남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다리가 다 후들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형수님이라는 여자의 바지에서 나온 모텔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남편 카드를 석규 형님이 쓴 거라면 그 집은 남편도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핀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았고 남편이 도대체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후 일단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니 남편도 제가 넘어가기로 했나 보다 생각했는지 안심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 폰을 몰래 훔쳐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폰을 늘 소지하고 다녔기에 몰래 볼 기회가 흔치 않았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머리맡에서 폰을 충전하면서 잠이 들었고 저는 옆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가량 누워있다가 몰래 폰을 들고 나왔죠. 다행히 패턴은 알고 있어서 금방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남편의 딴짓거리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 여자는 카톡에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진은 그래도 한 장 있어서 얼굴은 확인했어요. 남편과 또래 혹은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했는데 정확한 나이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사진 한 장만 봐도 꾸미기 좋아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도 보게 되었어요. 아주 가관이었죠. 자기야, 와이프한테 옷 갖다 줬어? 갖다 줬지. 뭐래? 좋대. 브랜드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남이 입던 거라도 좋대? 그런 거 상관 안 해. 잘 됐네. 나 버리려고 한 옷들 많은데 와이프 갖다 주면 되겠다. 그럼 될 것 같아. 나는 새 거 사줄 거지? 당연하지. 빨리 보고 싶네, 울자기. 내일 보러 갈까? 밥 먹으러 오던지. 남편은 있어? 조심해야겠네. 살짝 티내는 것도 스릴 넘치고 재밌지. 그 대화를 보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갖다 준 옷이 그 석규 형님의 와이프 옷이 아니라 이 상간녀의 옷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며 옷장으로 달려갔고 그 옷들을 모조리 꺼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다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쳐 넣었어요. 얼마나 울분이 터지는지. 지 와이프는 대출 갚고 집 사려고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모으는데 상간녀한테는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 입던 옷을 저에게 가져다 준다뇨. 이게 무슨 환장스러운 짓인가요? 저는 옷을 자르던 가위로 남편까지 난도질 해버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토록 처참한 해를 가하고 싶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는 모조리 캡처를 했지만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정체까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으니 얼굴만 알 수 있었죠.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이름은 뭔지까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족쳐도 얘기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알아내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고깃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바람핀 게 아니라 석규 형님이 바람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석규 형님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놓고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고깃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깃집에 들어간 저는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카운터에 어떤 여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 당사자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가만 그 여자를 보고 있었고 그 여자도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제가 대답 없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주방 쪽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쳐다봤는데 아마 이 남자가 석규 형님이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의 와이프? 남편에겐 형수님이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고 충격받은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누구세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가게를 확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구시냐고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을 벗어나 달려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남편이 그 석규 형님이란 사람의 아내랑 바람이 났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저에게 줬던 그 옷들의 브랜드와 똑같았어요. 구역질이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형님이라면서 그 형님의 와이프와 놀아났고 그 와이프는 본인 안 입는 옷들을 저한테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바람을 핀 것도 그 상대도 놀랐지만 그것들이 저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속이 뒤집혔어요. 저는 곧장 언니네 반찬 가게로 향했고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복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몹시 놀랐죠.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도 처음에는 경악하고 나중에는 분노했죠. 홍서방이 미쳤느냐고요. 게다가 상간녀가 입던 옷을 너 입으라고 줬느냐고 그 새끼가 사람 새끼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하고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살지 말라고 언니가 도와줄 테니 갈라서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살았던 남편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녀 사이를 떠나 그래도 가족으로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남편 놈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네가 바람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제가 증거까지 다 있다고 하니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빌 필요도 없고 그년이 그렇게 좋아서 돈 써제끼고 살았나 본데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옛날처럼 간통죄라도 있었으면 확 쳐놓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상간소송도 지체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렸던 저는 갈기갈기 찢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았던 옷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깽판 치러 간다고 하니까 언니가 걱정된다고 같이 가준다고 해서 언니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남편에게도 알렸죠. 너랑 바람핀 여자 누군지 알고 지금 찾아간다라고요. 보내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다 씹고 곧장 그 가게로 갔습니다. 이가 빠득빠득 갈릴 정도로 화도 나고 깽판 치러 가는 거다 보니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고깃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얼마 전 들어왔다가 말없이 도망간 제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니 그 여자도 절 알아보고 경계하더라고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 맞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손에 들린 종량제 봉투를 보더라고요. 저기요, 그건 뭐죠? 쓰레기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저희 언니가 묻더라고요. 인연이야? 뭐라고요? 인연? 아니,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그 순간 주방에서는 다시 석규 형님이란 사람이 나왔고 저는 보란 듯이 그 종량제 봉투 안에서 잘려진 옷을 한 움큼 움켜쥐고 그 여자 면상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다 쳐다봤죠. 그 형님도 놀라서 달려오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뭐야? 나 홍진호 와이프. 진호 와이프? 진호 와이프가 여기서 왜? 이 옷들 다 이 여자가 내 남편 통해서 준 거야. 지 안 입는 옷들 나한테 주라면서 남편 통해서 보냈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생각했네. 내 남편이랑 놀아난 상간녀인지도 모르고. 상간녀라니?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뒤에 있던 그 여자도 놀라고요. 몰랐어. 당신 와이프랑 홍진호랑 불륜이잖아.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아온 위자료 소장도 카운터에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죠. 자, 위자료 소장. 너 홍진호한테 돈 엄청 많이 뜯어냈지? 그걸로 옷 사고 가방 사고 별 연병을 다 떨었나 본데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줘야 되니까 준비나 해놔. 그 말에 그 남자가 어리빠진 얼굴로 그 소장을 대신 열어보더라고요. 내용을 재빠르게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 와이프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쩔쩔매며 변명을 했죠.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이봐요, 나 홍진호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 그럼 이 옷들 네 옷 아니야? 옷은 내 거 맞는데 그냥 안 입는 옷이니까. 근데 그걸 진호한테 당신이 직접 줬다고? 그 형님이란 남자도 누나를 부라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 헌옷은 나한테 주고 너는 새 옷 사달라고 했지, 홍진호한테. 돈도 많은 년이 왜 구걸이야? 재밌디? 남의 남편 꼬셔서 놀아나면서 와이프까지 조롱하니까 재밌냐고, 이 나쁜 년아. 당신 나가!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하면서 그 여자는 갑자기 저를 밖으로 밀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나서서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말라고 따졌고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닥에 뿌려진 옷들과 형님 손에 들린 위자료 소장. 남편도 망했구나 싶었는지 얼굴에 핏기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 형님은 눈에 핏발까지 서서 남편을 쳐다봤죠. 야, 홍진호, 너 진짜야? 진짜 내 와이프랑 붙어먹은 거야? 아니에요, 형님. 다 오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이야? 그 형님은 눈이 희번뜩 돌아서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형님은 덩치도 남편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던데 남편 멱살을 잡으니 왜소한 남편은 무슨 고목나무에 매달린 매미처럼 되었죠. 그 여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가게 손님들은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네 입으로 똑바로 말해. 진짜 내 와이프랑 놀아놨지?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진짜... 하더니 그대로 남편 얼굴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남편 바닥으로 나자빠졌고 그 남자는 눈이 돌아 남편 위에 올라타더니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죠. 그 여자도 시겁해서 도망가려길래 제가 붙들고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그 여자도 저를 노려보며 달려들었고 그 여자와 제 사이에서도 육탄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소란이 컸는지 가게 밖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할 정도였죠. 그때 누군가 큰일 나겠다며 뜯어 말렸고 전 남편은 형님에 처맞고 얻어터져서는 경찰 부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까지 오고 저희는 전부 다 경찰서까지 갔죠. 남편은 얻어터진 얼굴로 울면서 그 형님 상대로 폭행 고소할 거라고 했고 그 여자도 저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뻔뻔한 것들이 바람 펴놓고 고소드립하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그 형님도 고소해 보라고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 남편 앞에서 빌면서 홍진호가 날 꼬셨다. 나는 순진해서 넘어간 거다라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다 까발려진 마당에 홍진호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빌어볼 생각인 것 같았죠. 하지만 홍진호는 왜 이제 와서 너만 빠져나가냐며 솔직히 네가 먼저 나 유혹하지 않았냐고 했고 그 여자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는 또 소란이 일어났고 경찰들까지 그만 좀 하라고 말렸죠. 생 난리가 따로 없었고 그 형님은 그 여자에게 너는 무조건 이혼이다. 어디 두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난리로 경찰서 가고 소문까지 다 퍼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형님이 연락이 와서 외도 증거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알겠다며 흔쾌히 보내줬어요. 소송에 다 쓰시라고요. 그 형님도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다는데 그 여자는 이혼 못한다고 자기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린다더군요. 저럴 거면서 저희 남편하고 바람은 왜 핀 건지. 어쨌든 그 일이 소문이 다 나면서 남편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형님이란 사람이 그 근방 골목 가게들 사이에서는 실세였던 것 같은데 남편 가게는 제대로 찍혀서 결국 임시휴업 내걸고 잠수 탔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폐업까지 했죠. 거기서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하겠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창업비용으로 빌린 돈도 다 뱉어내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도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가게 정리한 돈으로 위자료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갚았고 결론적으로 무일푼으로 집에서도 쫓겨났죠. 그 모든 소송과 진행 과정이 결코 쉽고 간단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 마무리까지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와 석규 형님으로부터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지만 웃기게도 그 상간녀 여자랑도 서로 소송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자기가 해준 것들과 용돈도 내놓으라고 했고 그 여자는 못 준다는 입장인 듯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고깃집이 꽤 잘 되고 집은 부자였어도 그 여자는 별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는 처지였다가 저희 남편하고 눈 맞아서 저희 남편에게 용돈도 간간히 받고 옷이나 화장품도 선물 받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 지도 돈이 없어서 카드론까지 땡기는 주제에 상간녀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허세 부리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녔다는 게요. 결국 그런 것들도 다 빚이 되어서 남편 놈에게 돌아갔지만요. 둘이 몰래 연애하고 재미 좀 느꼈을 텐데 그 재미의 대가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남편과 깨끗이 이혼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집 하나 구해서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다. 너 같은 여자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며 구구절절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 미래를 그리며 그토록 아끼고 노력하며 살았어. 나도 얼마든지 돈도 쓸 줄 알고 꾸밀 줄도 알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았던 거야. 당신은 남편으로서 내 희생을 고마워했어야 해. 생활비 적게 줘도 우리 부모님 돈도 못 갚아도 당신 기죽을까봐 한마디도 안 한 나한테 고마워했어야 해. 내가 아등바등 일하면서 육아에 집안일까지 군소리 없이 다 했던 걸 당신은 고마워했어야 된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옷 하나 안 사 입느냐 아줌마 다 됐다고 그 여자랑 나를 비교했지. 당신이 단순히 그 여자한테 용돈 주고 비싼 옷 사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나는 개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아까운 것도 없이 다 퍼다 바쳤지. 내가 그런 당신한테 무슨 마음이 남아있어야 될까? 우리가 설령 다시 붙는다 한들 무슨 마음으로 남은 인생 의지하면서 같이 살겠어? 재결합? 의미 없는 짓이고 쓸모없는 짓이야. 그럴 생각도 조금도 없고. 당신이 정말 나한테 미안하다면 재결합 소리할 게 아니라 애 양육비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보내줘.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니까. 저는 흥분하지도 않았고 그냥 차분하게 제 감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을 지나쳐오면서 분노보다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더 커졌어요. 그냥 남편과 깨끗이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고 지난 날을 후회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포기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한 푼에도 벌벌 떨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저를 위해서도 쓰면서 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저도 잘 돌보고 저희 아이도 잘 돌보며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